제가 가고 싶은 곳 4곳을 골라왔는데요. 카사블랑카, 라바트, 셰프샤우엔, 페스 이렇게 4곳인데 모두 다 이 북서쪽 해안가에 있어요. 카사블랑카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네.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을 가려면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고속열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 굉장히 빠르고 우리나라 KTX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 있는 건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고속열차가 만들어진 이후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2분의 1로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보라색, 남색이 보이고 또 노란색도 있죠. 네. 동쪽으로 가는. 여기를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모로코가 이 열차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로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아마 올해 정도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네. 튀니지에서도 수주를 했었어요. 아프리카랑 친하게 잘 지내네. 이거는 그냥 트램인데 네.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가면 이런 도시를 가로지르는 트램을 보면 이국적인 정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붉은색의 카사블랑카에 있는 트램이 있고 오른쪽은 튀니지에 있는 녹색 트램이에요. 비교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네요. 저런 것 때문에 유럽 느낌이 좀 네. 들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시면 메디나라는 데가 각 도시마다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메디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랍어로 하면은 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어느 도시에 가면 메디나 한번 꼭 가봐. 뭐 튀니지에도 수도에 메디나가 있고 어디도 뭐 다 메디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일컬을 때는 구시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메디나가 방어와 보호의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메디나는 골목이 굉장히 좁고 미로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을 때 길에 헤매다가 길 잊어버리라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메디나의 건물 벽들이 굉장히 높아요. 사막의 햇빛으로부터 막아준 용도도 있고. 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메디나 안에 들어가면 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다 있고 광장, 모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디 여행지에 가면은 꼭 메디나를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유럽 가면은 성당 앞 광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리고 저렇게 좁은 길은 딱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 줄로 와야 되잖아. 아, 그러네요. 상대하기가 좋잖아. 그리고 저기 가기 전에 미리 지도를 다운받아 놓지 않으면 중간에 통신 끊길 것 같은데 끊길 것 벽이 같습니다. 높아서. 네. 그래서 메디나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튀니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로코의 일부 메디나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시려면 메디나를 꼭 가봐야 된다. 네. 저 문 배경으로 꼭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게. 알라딘 느낌이다. 맞아요. 이제 드디어 카사블랑카. 굉장히 궁금한 도시인데요. 카사블랑카 하면은 보통 노래나 영화 많이 떠올리시죠. 네. 카사블랑카는 중요한 금융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뛰는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현대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카사블랑카 영화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더라. 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지만 세트장을 본따서 여기에 또 만들어놨어요. 영으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영화의 무대가 되는 카페가 나오는데 그 지역을 모로코에 만들어놔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 카사블랑카 내용을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프랑스가 나치 독일한테 먹혔죠. 그래서 이제 북부는 독일이 점령을 하고 그 남쪽에 비시 프랑스라고 독일에게 협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그 비시 프랑스가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던 그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하고 있었어요. 비시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나치 독일
한테 쫓기던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 카사블랑카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부의 마르세유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알제리도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네. 알제리 오랑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식민지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올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저기서 직접은 못 가고. 네, 리스본을 가야 이제 비자를 받고 해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카사블랑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통행증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통행증을 두고서는 사랑하는 여자와 그 남편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 남편이 이제 프랑스에서 반나치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레지스탕스에서 이제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과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을 보내는 내용인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겠죠. 네, 그래서 보면 전쟁 속에서 사랑은 피어난다. 아, 불륜인데? 아, 원래는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났을 때 여자 네. 주인공이 남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불륜은 아니었어요.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런 사연이 있게 되죠.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입니다. 네, 왼쪽은 영화, 그다음에 오른쪽은 모로코에 있는 그 리게 카페. 그 남자 주인공이 있던 곳이 리게 카페거든요. 그리고 카사블랑카에 가면은 꼭 가야 되는 곳이 하산이세 모스크입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네. 여기가 이제 안방과 작은 섬들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뾰족 올라간 게 미나렛인데 210m나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굉장함이나 거대함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거를 세울 때 코란의 구절에 보면은 뭐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코란의 구절에.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 라바트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카사블랑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카사블랑카가 수도인 줄 아는데 사실은 라바트가 수도예요. 경제적 수도가 카사블랑카라는 느낌이 있다면 여기 라바트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왕궁이 바로 라바트에 있습니다. 검소한 편이네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검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아부다비 왕궁을 들어가서 이게 뭐야?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거기는 거의 기름으로 바른 것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여기 라바트에는 지금 모하메드 6세 타워가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진 않았는데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한 250m가 된다고 해요. 그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바트에는 또 카스바 우다가 있는데요. 카스바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어요. 언덕이나 산자락에 있는 거를 카스바라고 하고요. 적으로부터 함락을 당했을 경우에 여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해놔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라바트의 카스바는 안달루시아 정원이 유명합니다. 안달루시아 정원? 그라나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지었나 보다. 거기가 안달루시아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미로 도시. 여기는 아마 많이 사진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보셨을 건데 약 900개가 넘는 골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디나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메디나 전체가 바로 이 가죽 공장 요거 많이 보셨죠? 염료해가지고 네. 염색하는 곳이구나. 가죽 공장인데 네. 오른쪽에 이게 민트예요. 이 염료 안에 가죽이 염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축물에 배설물을 여기다가 섞어요. 그 얘기 들었어. 네, 그래서 뭐 염소, 호, 비둘기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트를 나눠주고 이거 이제 숨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똥 묻은 백을 들고 죄송합니다. 그걸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러는데 네. 꼭 가축에 그 분뇨가. 배설물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페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위를 준 대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알카라이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대학교만 딱 있는 건 아니고 그 모스크 안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서관도 하나 있고요. 유럽의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랍과 유럽을 잇는 학문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꼭 뭐 이슬람이나 뭐 아랍 인종만 받은 건 아니고 인종에 상관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모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 모로코에 있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튀니지에 있는 파티마라고 하는 여성이 여기 와서 모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다음은 셰프샤오엔. 파란색 동화마을 많이 보셨죠? 여기는 왜 이름이 셰프샤오엔이냐면 염소의 뿔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뻗어서 나온 두 개의 리프 산맥이 마치 염소 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 뿔을 보아라라는 뜻이래요. 베르베르어로.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마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이 파란색이 빛을 반사해서 시원하기 때문에 이 색을 썼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칠하다 보니까 어쩌다 파란색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파란색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콘키스타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밀어내는 과정. 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되게 신기하네. 이슬람이랑 같이 내려왔네. 네네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레콘키스타는 재정복을 뜻하는 스페인어인데 이베리아 반도를 재정복하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약 800년이 좀 안 돼요. 750년 정도를 이베리아 반도를 보면 이 우마미야 왕조가 대륙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재정복 운동을 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라나다 지역만 빼놓고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라나다 이 지역이 나중에는 이제 함락을 당하고 여기에 있던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인들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개종을 안 한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브라 궁전이 그라나다 지역에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슬람의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특색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물은 이슬람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저기 분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치 모양의 기둥들도 보이고요. 저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되죠. 서로 비켜주고. 그리고 모로코의 가장 유명한 음식 따진인데요. 음식 이름이 따진이 아니라 이 음식을 담고 있는 조리 기구의 이름이 따진입니다. 모로코에 이 사막 지역이 많은데 야채랑 고기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은근하게 이거를 익혀요. 그러면은 이 음식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저기 용기 안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음식이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는 이거의 이름이 원래는 따진이고 이걸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양고기냐, 뭐 닭고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